자, 이제부터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주제가 좀 나왔는데 세 가지 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시장의 효율성을 따지는 방법은 많아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 그런데 어떤 측면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어요?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 그런데 첫 번째 효율적 시장 이론이 압도적으로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이론은 기본적으로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 그러면 정보가 효율적이라는 게 뭐니? 바로 이놈이에요. 정보가 어떻게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에요.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해했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맞춰봐요. 현실의 주식시장 또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즉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인가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은 아닐 것 같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유가 무슨 뜻이냐? 오늘 삼성전자가 무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그 정보가 삼성전자 주식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또 오늘 요 마두역의 근처에 새로운 쇼핑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마두역 주변의 토지 가격이 들썩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주식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는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뭐가 나옵니까? 자, 얘는 학자들이 만든 의도적인 이론인데 학자들은요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효율적 시장을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 시장인데 이 시장은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이니까 어떤 것들도 정보가 항상 다 지체 없이 반영이 돼요. 지체 없이. 근데 학자들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나눠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보면요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발표한 정보가 있고 시간의 흐름으로, 그 다음에 현재 발표한 내용이 있고, 과거에 발표한 거, 오늘 발표한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면 미래 발표할 정보가 있어요. 이 미래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우리는 이걸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입니다. 이렇게 흔히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정보의 구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약성 시장은 다른 정보는 반영이 안 되는데 과거 정보만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고, 중강성은 과거에 발표한 거, 오늘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미래에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일단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학자들은 약성,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거. 그 다음에 과거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면 준강성.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시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상식을 한번 봐요. 상식. 요거 보세요. 요거. 아니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에 있는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로 하는데 세상에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현실에는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까지 시장이 반영되냔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을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있어요. 요게 분석이라는 게 요것도 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총 효율적 시장 이론은 5가지 개념을 암기해야 돼요. 일단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 나눴고 이번에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뭘 분석합니까? 정보를 분석합니다.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만 뭔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면 기본적이고. 그럼 원래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부 정보까지 분석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이론적인 거죠. 왜? 내부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을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식의 기술적 분석. 예를 들어서 이 기술적 분석 이런 거예요. 우리 주식 좋아하시는 분, 부동산을 좋아하면 주식도 대부분 좋아하는데 우리 이거 증권 방송에서 보면 이런 거래요. 자, 삼성전자 주식은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인데 과거에도 거래를 쭉 해왔어요. 과거에도. 근데 과거에 주가 흐름을 봤더니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근데 딱 오늘 요 정도 수준에 있어요. 오늘. 그러면 지금 과거의 주가 패턴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지금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통한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증권 방송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안 표시해 놓고 막 이렇게 막 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뭐 파랑이 빨간 걸로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거야.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은 뭔가 고차원적인 분석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분석 같아요. 그렇죠. 이 기술적 분석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그렇죠. 뭔가 고차원적인 분석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 이런 과거의 주가 흐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저께는 그거 발표했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63조인가 50몇 조인가 그런 걸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뭔가 발표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과거의 주가 흐름과 함께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서 투자를 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분석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발표할 내부 정보가 있는데 내부 정보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건 힘들다고요. 그래서 항상 분석의 기본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해서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그래서 암기 코드는 요래요. 과거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럼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술이 땡긴다고. 술 땡겨, 술 안 땡겨? 과거 하면 왜 내가 과거에 그랬을까? 술이 땡긴다. 이게 과거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고 과거와 현재, 특히 요놈이 잘 나오죠. 현재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이죠.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나는 현재에서 활동하니까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기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5가지 내용을 암기했단 말이에요. 5가지 한번 정리하고 한번 보자고요. 자,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을 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면 약성,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면 강성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기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나는 현재에 존재하니까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분석의 기본.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정보 분석을 해요?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기술적이나 기본적인 이런 정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대박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대박을. 그래서 논점이 바로 요 놈이에요. 논점이. 아이고, 논점이. 초과 이윤의 획득 가능성. 이걸 우리는 대박의 획득 가능성이에요. 대박. 이게 실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흔히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박을 어떻게 누리냐? 대박.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꾸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 누리려고? 대박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보를 분석해야만 초과 이윤이라는 대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대박. 자, 그럼 보자고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자, 주식시장을 또는 부동산 시장을 가정해 보자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약성 시장이라고 해보자. 약성. 요거 고정시켜야겠네. 약성. 그러면 이 약성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약성시장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달면 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 정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해보자. 기술적.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항상 뭘 분석하는 거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시장이 약성시장일 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 시장에 뛰어들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과거 정보랑 똑같은 무기를 들고 요리 투입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 때는 이 시장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무기를 갖고 와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와 어떤 정보까지 분석했으니까?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했으니까 약성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약성시장에서 없는 현재 정보라는 무기를 들고 여기에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약성시장이라면 투자자들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무기싸움이에요, 무기싸움. 정보로. 자, 그럼 이번엔 중강성을 해보자고요. 중강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중강성의 특징이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까지 즉각 반영돼요? 과거 정보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즉각 반영되니까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정보는. 그럼 내가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 정보를 가지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 정보만 갖고 오면.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무기가 또이또이라고. 기본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면 패배하고, 또는 기술을 하든 기본적 분석을 하든 요 중강성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박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요 시장에서 나는 대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을. 자, 그리고 강성시장 가정이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뛰어들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시장은 정의가 모든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 두 가지를 빨리빨리 매치시키는 게 여기에 출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약성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고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고, 중강성시장은 내부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럼 일단 뭐가 기본이야? 약을 드시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약 나오면 기본이에요. 약성시장은 기본. 이유는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인데,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추가로. 그래서 약성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니은자가 있어. 니은자. 유일하게 니은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준밖에 없어요. 다 기역자 있고. 니은자가 있으면 니은자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강성시장은 이론이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이 정보로는 남들을 이길 수 없어요.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강성에서는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아프면 약이 기본이고 준 나오면 내부 정보를 획득하는 거고, 강성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 기출지문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보자고요. 효율적 시장의 위용과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용어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용어를 정리.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제가 센터를 잘못 맞추네.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이고,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반영되는 뭐의 종류? 이놈이 중요해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약, 중, 강 이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 그 다음에 중강성은 현재 발표한 정보, 그 다음에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 3번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가장 약한 약성. 4번은 과거와 현재 공표한 정보가 즉각 반영됩니다. 그러면 중강성. 그다음에 요 표현이 잘 나옵니다. 공표된 것이건, 그러니까 공표된 것이라는 건 오늘자나 과거겠죠. 과거에 발표했던 오늘 발표한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건 아직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뜻하는 거예요. 공표한 것이든 공표한 것이 아니든 그러면 결국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장? 강성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석, 과거 정보를 통해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과거를 분석하면 항상 술이 땡깁니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본,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초과 이윤 획득 가능성 보자고요. 자, 얘는 항상 동그라미가 중요해요. 약이 나오면 항상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중강성 시장은 니은자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강성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 없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약성 시장의 기본, 중강성의 내부 정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이 중요한 거야. 이거 잘 보셔요.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정도도 나라마다 달라요. 요건 확실히 해요. 근데 이제 요놈이 중요한 거예요. 요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 현실의 주식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이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주식이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은 아니에요. 강성은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오늘 어떤 정보가 발표하면 바로 오늘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은 오늘 발표한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는 준강성 시장이에요. 중강성 시장. 중강성. 이건 대충 그럴듯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준강성 시장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현실의 부동산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첫 번째,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우리가 암기 코드가 중강성 시장은 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렇죠, 뭔가 추가로 내부 정보를 알아야만 이 시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대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투자할 때 항상 뭘 알라고 노력해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 정보를.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뭔가 투자할 때 항상 남들이 모르는 내부 정보를 따지는 이유는, 그렇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로는 대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박을. 그런데 중요한 거, 일반인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나요? 이게 포인트야. 아니, 기업 내부의 정보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오느냐? 현실의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니까 내부 정보를 알아야만 대박을 누리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게 여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기 결론. 그러니까 왜 일반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얻지 대박은 얻고 그냥 정상적인 이윤만 얻습니까? 그러면 내부 정보를 알아야만 되는데 내부 정보를 알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통계가 우리 저기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의 30% 이상의 소유자가 다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고위공직자 막 30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서글프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주식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6번.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서 알려지자, 자,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자, 이는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자, 지금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는 건 요 정보가 시장에 급격하게 반영이 되었다 뜻이에요. 자,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거라는 소문, 정보가 뜨자 주택 시장이 바로 급격하게 변했다. 이 말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다라는 것이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이론이요, 한 3년 전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결론이 뭐라고? 현실의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니까 내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 너희들은 내부 정보를 모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절대 대박은 없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실에 빠지는 거지. 우리는 투자를 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내부 정보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공동수상이었어요. 공동수상. 어떤 이론이랑 공동수상했습니까? 지금 효율적 시장은 일반인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중강성 시장에서 대박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공동수상한 다른 논문은 중강성 시장에서 내부 정보가 없더라도 대박을 누릴 수 있다, 상반된 결론의 이론이 공동수상했다, 이런 말. 공동.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네 운이야. 결국 이런 거예요. 이게 대박은 네 운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요건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우리 좀 전에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인데 얘는 앞에 할당이 효율적 시장이야. 할당. 아니, 무슨 할당이 효율적이야? 그러면 얘가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해 줘요.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대단히 처음 들어보죠. 부동산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시장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시장, 주식 시장. 옛날에는 예금 시장을 들었는데 요새는 예금 시장 이런 거 투자 시장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금리가 낮아서. 채권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채권 시장, 부동산, 주식, 채권. 자, 그리고 돈이요, 이제 투자 자금은 항상 뭘 쫓아서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걸 유식한 용어로 초과이윤이라고 부르죠. 항상 모든 투자 자금은요, 초과이윤이라는 대박을 쫓아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문이, 야,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해야 대박이. 이게 최근 2년이죠. 최근. 그래서 주식 투자는 거의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전부 다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다 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 시장에서 야, 대박이 있어. 그러면 돈은 또 이리 흐르는 거야. 이리. 야, 채권 시장에 대박이 있어.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아주 채권 투자가 아주 그냥 빛을 발했죠. 그래서 돈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즉 뭘 쫓아서? 초과이윤을 쫓아서 돈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거지.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말해요. 가만히 앉아. 자, 뭔가 돈을 여기다 딱 우리가 돈을 배분할 때 요쪽에 얼마, 요쪽에 얼마, 요쪽에 얼마 딱딱딱 놓고 손을 떼야 자본이 배분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 조금 얼마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자본은 돌아다니는 거고.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돌아다니지 않고 멈춰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 자금이 멈춰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야, 주식시장에도 대박이 없고 부동산에도 대박이 없고 채권 시장에도 대박이 없어.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 이제 돈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일이 없어요. 이때를 우리는 투자 자금이 투자 시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 할당되었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언제 할당이 됩니까? 그러면 어느 시장에서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먹잘 게 없으면 자본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설명한 적이 있냐 그러면 동생을 설명했어요. 동생. 자, 여기가 술집,
노래방, 그 다음에 우리 뭐랄까 스키장 이렇게 해보면 내 동생은 그렇죠, 놀거리를 쫓아서 맨날 집에서 나가. 그래서 맨날 술집, 노래방, 스키장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일을 하느라고 아무런 놀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끼제 들어와? 집 자기 방에 탁 앉아서 가만히 있죠. 놀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를 우리는 동생이 방에 할당되었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이게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시장에 딱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언제 자본이 할당이 됩니까? 그러면 먹잘 것이 없을 때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요 두 가지를 배웠죠.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없어요.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자본이 돌아다니지 않고 할당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왜? 불안전한 경쟁이니까 우연찮게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있겠죠. 자, 문제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자본이 할당이 될 수가 있나요? 물어보는 건데 자본의 할당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 있으면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고 놀거리가 있으면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고 먹잘 것이 없으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이윤이 없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초과이윤이 있으면 할당이 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될 수 있다야. 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된다는 거고 이게 여기에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요. 뭔가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효율이란 게 달성될 수 없다 그러면 요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 그러나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의 유무에 따라서 할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문구 말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기출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기출지문. 자, 바로 오른쪽에. 자, 이게 30년 동안 기출된 내용인데, 자, 1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모든 투자 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해서 어느 시장에서도 뭘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해했어요?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 있는 건데 언제 그렇습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요 밑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쉴 텐데 얘는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7, 8분만 쉬고 한 20분 정도만 더 하죠. 20분 정도. 피곤해요? 아니 내가 오늘 너무 수업을 너무 야심차게 너무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 경기 변동까지는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하고 한 20분이면 돼요. 네, 자, 한 7, 8분만 쉬겠습니다. 네.